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한 탄핵 추진 실무단이 구성됐고요.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요. 박 대통령 탄핵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네. 어제 최재경 민정수석하고 네. 김영웅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깜짝 놀랄 일이었죠. 어제 속보로 동시에 나와서 이게 네. 무슨 일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현웅 법무장관은 21일, 네. 그리고 최재경 민정수석은 22일. 먼저 했었군요. 하루 차로 이제 사의를 표한 거예요. 네. 사표를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20일 일요일에 결국 검찰이 중간수사 발표로 공소장 일부 내용을 전하지 않습니까? 네. 기소 단계를 밟았는데. 직권남용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충격적으로 네. 그럴까 과연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얘기가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네. 이 브리핑을 하면서 검찰은 99% 입증 가능한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찌 보면 그 관련된 더 디테일한 이 증거들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받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변호사는 당연히 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막기 어렵다. 이 이상 더 이상 어떻게 이 대통령을 방어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자괴감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추정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사의를 표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누구에 대한 도리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대통령에 대한 도리냐, 국민에 대한 도리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 무응답 속에 답은 네. 들어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서 네. 결국은 청와대 붕괴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해석을 지금 그 정호성 녹음 파일에 네. 그걸 공개하면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된다. 것이다. 이게 이렇게 검찰의 표현으로는 너무 강력한 얘기였어요.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김현주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날 검찰이 이제 누굽니까? 3명을 기소했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네. 네, 세 사람의 공소장에서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걸 갖고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세요? 탄핵 사유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경우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이런 경우는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문제는 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느냐 보다는 네. 진짜로 탄핵 소추가 돼서 헌재 사건이 갔을 때 네. 헌재가 실제로 파면을 결정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네. 지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 때 탄핵 사건에서 네. 헌재는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역행하는 중대한 수준일 것.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에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을 해야 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을 했느냐. 이 경우에만 파면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현재까지 검찰은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일단 인정을 했죠. 글쎄 그걸 갖고서 과연 이제 그 탄핵에 들어갔을 때 헌재에서 그 문제를 갖고서 이거 기각하지 않고 맞다 이렇게 할 만한 사유가 되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게 굉장히 가치 판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했을 때 뇌물이라든가 어떤 횡령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경우를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현재 지금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도 수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탄핵 사유를 보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그게 것으로 결정적이다. 보여집니다. 지금 뭐 삼성하고 어딥니까?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롯데하고. 결국은 네. 제3자 뇌물죄가 추가돼야만 탄핵을 하는 데는 상당히 결정적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탄핵이 소추되는 것보다는 네. 파면 결정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론가님, 근데요, 헌재, 물론 이제 아직은 뭐 탄핵 소추라든가 결의가 안 됐지만, 네. 의결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 헌재 재판관들도 이 촛불 민심이 이렇게 그렇죠. 전 국민적으로 벌어지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부담을 가질 텐데 네. 지금 이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을 비호하는 네. 일부 친박 인사들은 이것을 비판하면서 우리 여론재판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요. 뭐 마녀사냥이다, 이정현 뭐. 대표는 이게 인민재판이라고 했고요. 정홍원 전 총리가 마녀사냥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예. 이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떠나서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라.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네. 뭐 봐줘라 이게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판단하라는데 네. 국민 감정, 정치적인 분위기 지금 어떤 거냐면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서 가장 핵심,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1조 2항 우리가 잘 알지만 네. 대한민국의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지금 최순실로부터 나왔다는 게 여러 가지 정황이잖아요. 네. 장차관 인사에 개입했다, 국정원의 간부 인사에 개입했다, 마사회를 뭐 어떻게 했다, 승마협회를 어떻게 했다, 문체부를 쥐락펴락했다. 네. 문체부 장관을 했던 전 김정독 장관도 사실은 이게 인맥 인사를 최순실 씨가 한 거잖아요. 차은택 씨의 은사, 예. 거기다 외삼촌은 뭐 이 청와대의 수석. 그게 말이 안 되는 농단, 우리가 농단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농단죄라는 게 없다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일부에서는요. 형사소추, 이 불소추가 오히려 덮여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란이나 반역 아니냐 이 정도면 그런 격한 민심도 있기 때문에 네. 헌재에서 아마 이게 법적으로 고민하다가 기각된다? 그럼 저는요,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기각도 좋다, 부결도 좋다. 왜냐하면 민심이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은 지금 그러는데 그걸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아무래도 또 끝까지 상황이 봐야죠. 바뀔 수도 있고 내년에. 맞습니다. 그러나 김현지 변호사님,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럼 마지막 방법은 탄핵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탄핵할 테면 해보세요. 이런 느낌마저 들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네. 현 대통령의 지금 임기 만료 기간이 약 500일 조금 안 남았죠. 1년 3개월, 1년 3개월 예. 정도. 예. 현재 헌법재판소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 심리 기간이 최장 180일로는 규정은 되어 있어요. 네. 문헌상으로 보면 그 안에 심리를 맞춰야는 합니다. 네. 근데 헌법재판소 판시는 이게 훈시 규정으로 반드시 그 기간 안에는 심리를 맞춰야 되는 건 또 아니라고 판례를 내렸거든요. 아, 180일을 넘어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임기 기간과 그리고 실제로 탄핵 소추 때부터 심리 기간까지 네. 이 기간을 모두 고려를 해본다면 글쎄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는 건 사실이죠. 조금 그 점을 고려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근데 보여질 수 지금 있습니다. 얘기는 이제 국민적 여론 변화가 워낙 심하니까 빨리 하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180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한철 헌재 소장인가요? 네. 그것도 1월 31일인가 네. 그렇습니다. 사임하고 또 한 분이 이미경 네. 위원장이 3월 3월 중순에 이제 그만두게 되죠.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9명의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지금 네. 7명으로 줄어들게 되죠. 네. 근데 사실은 이 재판을 왜 그럼 9명에게 받게 되었느냐면 저희가 그렇게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네.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도록 그렇게 아. 규정을 한 거죠. 네. 근데 만약에 2명의 거론이 생긴다면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이 2명의 어떤 결석을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임명하는 거니까요. 동의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빨리 하자. 네, 내일이라도 빨리 하자. 그렇습니다. 오상원 대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한철 소장 그만두기 전에 40일 동안이라도 빨리 해서 밀어붙이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가능성은 있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4년 노무현 네.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뭐 한 약 2개월 여에 63일. 네,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63일이니까 2달 하고 이제 아, 2, 3일 예, 되는 예, 거죠. 예. 그런데 그때는 이게 국정을 한시라도 혼란과 마비에 둘 수는 없다. 헌재도 굉장히 스피디하게 했어요. 네. 이번에도 헌재가 180일이라고 있다고 해서 또 더 느릴 수 있다고 해서 네. 마냥 하세월 가게 되면 김병준 총리 지명자 얘기처럼 되는데요. 네. 국가를 냉장고에 비유하면 전기 코드를 빼놓고 놔두는 거라 네. 이 경제, 사회, 뭐 국가 안보 여러 가지 다 썩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공무원들이 절대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안 서는 대통령, 식물 대통령으로 그냥 임기만 꾸역꾸역 채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헌재도 저는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이 냉정하게 보면 지금 보수 진보 진영의 이념적 대립이 아니에요. 네. 촛불 집회 나오는 분들은 내가 박근혜를 찍었는데 지금 너무 애가 타고 속이 타서 여기 나왔다. 네. 그 이 김무성 전 대표 새누리당의 이 비박계 좌장마저도 어제 무슨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결국은 국민도 속고 새누리당도 속았다. 나도 속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배신당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보수를 다시 개혁하려면 그래요. 탄핵을 해야 된다. 새누리당이 오히려 대표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헌재에서도 제가 보기엔 7명이 아슬아슬하긴 하죠. 7명이 있어야 심리 정족수가 돼서 심리를 네. 들어갈 수 있고 그중에 6명이 어쨌든 이것을 판결을 해야 인용을 해야 이것이 결국은 통과가 되는 건데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상당히 탄력을 받은 거고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29명, 30명 정도가 찬성을 해줘야 그래요. 예. 가결될 텐데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이 탄핵의 가결은 김 교수님, 안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12월 2일이나 9일이나 통과시켜서 박한철 소장 그만두기 전에 또 1월 3월 달에 네. 이미경 헌재 재판관 그만두기 네. 전에 빨리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스피디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견도 있죠.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지금 아까 노무현 대통령 때를 예를 드셨는데 네. 이게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형사소송 절차라는 준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탄핵 심판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제 검사 역할을 맡게 되겠죠. 그렇죠. 소추위원으로서. 네, 권선동 예, 의원이 지금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탄핵을 소추가 이제 가결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역할이 이제 되는 건데 네. 문제는 박 대통령은 지금 현재 혐의로 거론된 사실관계 자체를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2달 만에 그렇게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그때는 탄핵 사유가 이미 인정은 됐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유권에서 했죠. 네.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대통령 파면을 시킬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냐 요것만 판단하는데 지금 2달여가 걸린 거고 지금 현재 같이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혐의로 거론된 그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이 부분을 입증을 하는 수순이 예상이 되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는 심리가 길어질 수 있지 이거 않나 현재 생각을 재판 합니다. 법정에서 여러 가지 법리 공방과 논리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관계 자체가 이미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파면 사유나를 결정을 하면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같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면 훨씬 더 요것부터 확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이게 파면 결정 사유나를 또다시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의견이 실제로 현실화되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아 생각합니다. 김윤조 변호사님 생각엔 60일 갖고는 쉽지 않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는 조금 여러 가지 다른 국면이 네. 법적인 절차 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검찰이 발언한 10초만 공개가 돼도 촛불이 횃불이 될 만한 대통령의 네. 직접 육성 발언은 과연 무엇인가? 네. 근데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압수한 증거가 네. 최순실 씨와의 대화 녹취, 대통령과의 대화 녹취, 네. 그 중에 하나가 나왔었죠. 네. 최 선생님께 컨펌 받았어요. 이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그 무엇을 컨펌 받으라는 건지는 아직 부정확합니다. 이 예를 들면 외교 사안인지 청와대 장차관 인사 문제인지 이게 뭔가 국정과 직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최 선생님, 최순실 씨에게 컨펌을 받았느냐고 자신의 보좌관, 비서관에게 물어보는 게 팩트라고 확인된다면 이제 예, 알겠는데요. 네. 평론가님. 이게 궁금한 건 뭐냐 하면은 지금 뭐 김윤주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김종대 전 재판관도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그 7명이 만약 2명이 이제 그만두시고 네. 7분이 남게 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사퇴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열릴 심리 수가 자체가 없죠. 안 된다면서 네. 7명이 있어야 심리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현재에서는? 그렇습니다. 심리 정족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네. 심리를 하지 못하면 판결에는 이르지도 못하는 근데 이제 거죠. 우리 네. 김 변호사 의원이 뭐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40일 만에 이걸 심리해서 헌재에서 결정된다는 건 참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네. 민주당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은 국회에서 첫 번째 고비인 네. 300명 의석 중에 200석을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야당을 다 합쳐도 171석이지 않습니까? 네, 170만석. 새누리당이 29석을 네. 그럼 탄핵을 찬성해줘야 되는데 네. 29석이 될까 안 될까 가늠을 하면서 자 12월 2일 본회의에 소출할까 9일 본회의에 소출할까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어제 김무성 의원이 말이죠. 네. 이거는 보수가 앞장서서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네. 우리가 먼저 이 발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명을 받겠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여야 불신해서 서로 야당에게 뭐라 그랬냐면 옳은 길을 가라. 지금 잔머리를 네. 굴리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 여당 측에서 한 40-50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하는 기류가 확인되면 아마 제가 보기엔 12월 초에 우상호 이제 원내대표와 그 외 국민의당 또 정의당 탄핵을 밀어붙일 것 같고요. 이 국회 고비는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헌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수렁이나 그래요. 늪, 이 대통령이 지금 아마 전략이라고 평론가 한다면 생각에는 네. 이제 200석은 넘길 수 국회는 있다. 넘어간다. 아, 그런 네, 얘기가. 네. 자, 변호사님. 전체적인 탄핵에 대한 소추 그 뭐랄까요? 프로세스, 로드맵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 소추안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국회 네. 제적위원회 과반수 동의로 발의가 되고 네. 3분의 2 이상 찬성해서
만약에 가결이 되면 현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이 정세균 예, 의장이요? 정세균 예.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정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보내고 네. 그리고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보내게 되죠. 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 탄핵 소추가 가결되는 그 순간부터 헌재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게 되고 형사소송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죠. 직무 한마디로. 정지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이 이제 시작이 황교안 되겠죠. 씨가 이제 총리가 현재로서는, 네. 대통령 권한대가 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서 탄핵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할 소추위원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맡게 될 거고요. 소추위원회 역할은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탄핵 심판을 심플하게 형사소송이라고 대입을 해보시면 이해가 아마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는 검사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피고인이 있어야 되고 이를 심판하는 구성원은 있어야겠죠. 그럼 청와대에서도 그 변호하는 소추위원이 나오겠네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네. 그게 청와대 인사일 가능성은 조금 낮겠죠. 요즘 그 TV에 자주 나오신 유 변호사가 할 거예요. 네, 네, 하여튼 네. 그거는 다른 얘기고. 예. 하여튼 그럼 권선동 의원이 소추위원이 되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여당 소속이냐 야당 소속이냐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도 그분이 검사 역할을 사실상 맡게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새누리당의 의원이 이제 네. 탄핵 소추 현장에서의 검사 역할을 한다. 그렇죠. 권선동 의원이. 그것도 하나의 또 변수가 되겠네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네. 벌써 이제 2해 지났습니다만 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때 네. 대한민국 정부 대 통합진보당 해서 헌재에서 재판이 열렸잖아요. 그때 이제 피고인이자 변호인은 이정희 대표가 당시 했고 그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 정당을 해산시켜야 됩니다. 검사의 역할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겁니다. 그 그랬군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유추시켜 보면 되는데 그랬군요. 네. 이 검사 역할이 당시에는 이제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접 했지만 네. 이번에 국회가 제기한 거니까 법제사법위원장이 하는데 권성동 위원장이 과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카롭게 헌재 그 재판이 열려 있을 때 신문에서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 개인의 성향 어떤 이제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수사되고 있는 것, 입증된 것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특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12월 초에 29일에는 그래요, 지금 예. 현재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도 나온 권선동 이야기들이 의원이 다르죠. 만약에 소추위원이 될 경우는 좀 더 봐야 된다. 그렇죠? 조금 더딤이 있을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하여튼 듭니다. 간에 예. 네, 그것도 네.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본질이 같다. 바뀌진 않겠으나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끼어들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정치적, 정무적으로요. 그런 그렇겠네요.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김현주 변호사님, 지금 우리나라의 탄핵 관련은 지금 이제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있었고요. 이번에 만약에 탄핵 소추 결의가 되면 두 번째 되는데요. 최근에 브라질에서도 이 탄핵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호세프 대통령이 네. 탄핵으로 파면 결정이 됐는데 네. 브라질은 그 경우 이전에도 이미 탄핵으로 2번 정도 정권 교체가 그래요? 된 나라입니다. 근데 아직 미국에서는 또 탄핵 사례가 아직은 없어요. 미국은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때 상원에서 예, 탄핵 소추가 됐는데 이제 혐의가 밝혀지니까 스스로 사임을 했죠.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는 글쎄요, 전 세계적인 어떤 탄핵 사유를 보면 부정부패 혐의가 제일 많죠. 부정부패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 국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닉슨 때하고 현재 대통령의 경우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느냐면 저희는 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에 따라서 비록 대통령이 탄핵이 파면이 되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받게 되는 예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탄핵을 통해서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게 그 전직 대통령 예우와도 크게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그런 경우에 법률이 없는 모양이죠. 글쎄요. 닉슨 같은 경우는 닉슨 전 대통령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그랬죠. 그다음에 결정적인 건 거짓말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거짓말인데 이제 이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네. 상대당의 후보를 간청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 아니다 기자가 아니다 그걸 덮다가 밝혀냈었죠. 예. 계속 거짓말이 많아졌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에게 이거 덮어라 하는데 장관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탄핵의 직전에 스스로 하야를 했지만 닉슨은
그 과정이 워터게이트가 2년이 걸렸는데 그것을 처음에 특종으로 취재했던 워싱턴 포스트의 포스트, 기자들 이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란 영화가 나왔잖아요. 영화도 있었죠. 예. 근데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에 우리나라 사태를 보면서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 최순실 게이트는 워터게이트보다 2배 이상 엄중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이 워터게이트와 네.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네. 거짓말로 하야하게 된 대통령과 지금 비선 실세가 어디까지 암조직처럼 퍼져 있는지 정부의 공기관 내에 속속들이 지금 뭐 국민들의 그냥 이 입장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해먹었는지 확인도 불가한 상황에서 이게 최소한 지금 몇백억에서 몇천억은 될 것인데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그들이 손대려고 했던 걸 보면 몇 조 단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네. 돈의 문제가 당연히 알겠습니다. 배임 횡령 문제가 있고요. 뇌물의 문제도 아마 이번에 검찰이 들어갔으니까. 자, 김 변호사님, 밝히기가 만약에 이제 필요하죠. 탄핵이 이제 탄핵을 해서 찬성을 해주면요, 헌재에서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파면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속이, 예를 들면 검찰에서 구속하겠다 그러면 바로 구속하는 겁니까? 구속될 수가 있는 거죠. 불수추 특권은 없어지는 거죠. 파면이 되면 그 네.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사라지게 되니까 네. 당연히 일반인처럼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아, 지금도 검찰 소환은 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사소치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지금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파면이 결정되면 그때는 이제 불소추 특권이 말씀하신 대로 없어지기 때문에 검찰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해서 지금은 그때부터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그 막연한 권력으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인가도 인천지검 한 검사가 아니 그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라. 네, 체포해야 형사소추하고 그 해야 된다 다른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치 평론가의 입장과 또 법률가의 입장을 다를 수가 있겠지만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로서 공소장에 기재가 되고 그랬다면 검찰의 조사에 지금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뭐 목소리도 네, 그렇죠. 높고요. 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방금 정치평론가님의 말씀대로 그 포인트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법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그 권한이 없는 자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도록 했죠. 이거는 스스로 입헌주의 정신을 좀 몰각시킨 점이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글쎄요. 현재 아직까지 파면 결정이 되지 않은 한은 형사 불소추의 특권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 검사분의 글과는 별도로 현재 피의자로 그렇게 이미 공소장 기재가 됐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글쎄요. 것이 예, 헌법 정신에 알겠습니다.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각되면요. 지금 박지원 이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탄핵을 붙였는데 부결되면 우선 국회에서 부결되면 모든 게 끝이다. 아니 국회 말고 네. 헌재에 가서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건 엄청난 파장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될 네, 것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국정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박근혜 네, 대통령에게는 헌재에서 면죄부 주는 거 아니에요?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럼 네.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역사에 이 7분이 되든지 혹은 뭐 네. 새로 2명이 충원이 돼서 9분이 되든지 이 헌법재판관의 이름은 역사에 남는 거죠. 지금 헌정사상 아니 초유의 그분들도 사태니까. 뭐 논리와 이유는 네. 될 거 근데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기의 이유를 대겠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뭐 이정현 당대표도 이유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내가 언제 대통령을 비호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사리사욕을 모르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논리모순적인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단 말입니다. 네. 헌법재판관도 그러할 수는 있고 네. 이게 기각이 될 수도 있으나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임기 말까지 그게 언제냐면 내년 대선 내후년 2월 25일 이 취임을 할 때까지는 그 정치적인 수명이 연장되겠으나 네. 인생을 길게 알겠습니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더 있으면 네. 더 여쭤보겠는데 제 생각에는 네. 정치적으로 빨리 해결을 봐야 된다고 보여져요. 예. 시간이 급하죠. 그래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비박의 역할과 네. 정치적으로 해결될 사항들이 자꾸만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촛불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동의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주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